대한민국 2030 세대의 계좌에 사상 최악의 비투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코인이라는 신기루를 쫓던 청년들이 지금 스스로 파놓은 빚더미의 무덤에 갇혀 절규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루나 사태 같은 악몽이 반복되지만 청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광기는 성실함만으로는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게 만든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의 잔혹한 배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것을 철없는 투기라 비난하지만 청년들에게 코인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비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결국 모두를 파멸시킬 위험한 폭탄일까요?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시황 분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에 미쳐버린 진짜 이유와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견고하고 K컬처는 전 세계를 지배하며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거리를 보면 명품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2030 세대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장 뒤에 숨겨진 불길한 징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은 바로 자산 사다리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사망했다는 사망 선고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미친 부동산 가격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0억을 넘었고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에 80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집값 하락 뉴스요. 그것은 현금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금리 폭등으로 인해 영끌한 청년들은 이자 갚느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둘째, 살인적인 물가와 실질 임금 삭감입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밥 한 끼 10,000원 시대가 되었지만 월급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셋째, 세계 1위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한국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로 사회를 시작해 전세자금 대출로 청춘을 저당 잡혔습니다. 빚이 없는 청년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지경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종말이라고 읽힙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코인이라는 도박판으로 내몬 진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소름 끼치는 경제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청년들이 게을러서 혹은 일확천금만 노리는 도박 중독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군 일에 가장 똑똑하고 스펙이 좋은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30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소득을 비웃는 기형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구조에 있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은행 적금만으로도 자산을 불려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더 이상 서민에게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 낙수 효과의 실종을 가져왔고 월급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것은 바로 과잉 유동성이 만든 자산 거품입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가 푼 막대한 돈은 실물 경제가 아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가진 자들의 자산은 폭등했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넘사벽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청년들이 이 불공정한 게임을 뒤집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레버리지, 즉 빚과 변동성입니다. 부동산은 이미 너무 비싸서 진입조차 불가능했고 주식은 수익률이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산다는 공포에 쫓겨 24시간 돌아가며 수천 %의 수익이 가능한 코인 시장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빚을 내서 위험 자산에 올인하고 시장이 폭락하면 더 큰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더 위험한 코인을 찾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든 시스템이 멀쩡했던 청년들을 도박판의 좀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빚더미에 깔려 죽어가는데 정작 이 시스템을 만든 리더들은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정부와 기득권층은 지금의 상황을 처참한 위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의 비명을 그저 경제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 통증으로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GDP 수치와 수출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부동산 공화국 카르텔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건설사가 망하고 은행이 휘청거리고 결국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는 필사적으로 집값을 떠받칩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만들어졌고 이 룰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가 희생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 청년들은 평생 갚아도 못다 할 빚을 지고 그들의 집을 비싼 값에 사줘야 하는 설거지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정부는 코인을 내재 가치가 없는 도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 도박판에서 나오는 수익에는 악착같이 세금을 매기려 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전무한 상태에서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며 방관합니다. 주식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재벌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물적 분할과 주가 조작이 판을 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결국 청년들은 깨달았습니다.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 사회는 성실한 노동자를 원한다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바보로 만들고 투기꾼만이 살아남는 판을 깔아놓았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기득권들이 청년들에게 왜 건전하게 돈을 벌지 않느냐고 훈계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왜 수영을 정석대로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위선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애초에 가진 자들의 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오류투성이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사기극 같은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폭주할 때 그 바퀴 아래에서 가장 처참하게 으스러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진짜 비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도박판이 휩쓸고 간 자리,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약한 청년과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N포 세대를 넘어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하는 이생망이라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극단적인 허무주의가 들어찼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 유일의 출산율 0.6명대 국가 소멸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 이 지옥 같은 무한 경쟁과 빚더미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가장 슬프고도 이성적인 파업입니다. 코인 하락장이 올 때마다 한강 다리 위에는 SOS 생명의 전화 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90%가 그저 계좌상의 숫자일 뿐이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했던 누군가에게 그것은 생명의 마침표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방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사회와의 연결을 끊고 오직 모니터 속의 차트하고만 대화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도파민에 중독된 채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 1위,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왜 국민들은 더 불행해졌을까요?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며 외쳤던 To the Moon, 그것은 단순한 탐욕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이 헬조선 땅을 떠나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었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이자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마천루와 빛나는 야경 뒤에는 희망을 거세당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진짜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와 K-팝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눈부신 성장을 위해 우리가 치른, 아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르고 있는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것은 세계 1위의 가계 부채, 텅 비어가는 지방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절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건전한 성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와 기회를 담보로 잡은 위험한 도박에 불과했습니다.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아닌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차트 앞에 좀비처럼 앉아있게 만든 것은 명백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자산 격차를 줄이는 과감한 개혁을 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지금의 방향을 고집한다면 결국 인구 소멸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국가의 엔진은 영원히 멈춰설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들려오는 부동산 정책과 뉴스들은 파멸에 가까워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지 족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거품에 취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 냉철한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지식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는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의 알고리즘은 앞으로도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세상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